상담하고 애기 키우고 그냥 아줌마들 만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은 계속 하셨어요? 그 출산 이후로도? 출산 이후로는 못하고 작년 7월부터 했어요. 한, 음, 그렇죠. 한 7, 8개월 됐겠네요. 집에서 육아 생활 하다가 다시 상담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내가 원해서 가기는 했는데,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했고, 예전처럼 상담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더 넓어진 느낌? 상담하면서 내담자들하고 얘기하고 할 때 받아들이는 게 예전보다는 더 넓어졌다라는 거. 수용이나 공감, 뭐 지지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아이를 만나고 나서 누군가와의 관계 맺기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나 그런 어떤 경험이 달라진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그 내담자가 쏟아내는 그 문제적인 것에 더 많이 치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 안에 있는 마음 상태나 정서 상태나 그 결핍된 게 뭔가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이 간 것 같아요.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뭔가 그냥 이게 찾아가는 선들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문제 접근성에 대한 내담제 이해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상담자로서 이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건데, 선생님하고 나는 심리학 디렉터다라는 이게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기존에 심리학 디렉터 인터뷰 하신 분들이 이미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선생님들이시거나 좀 맞아요. 남성분들이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얘기, 정말 요즘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의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 또 디렉터로서의 얘기는 사실 담기 어려웠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영유아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으로는 최초인 것 같고, 아, 또 선배로서의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인터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하나, 둘, 셋.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심리극과 상담을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김성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김성경 상담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전에 저희 자주 서울 경기 심리극장 할 때 자주 만났었는데 아이 출산 이후에는 거의 만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음, 요새 근황이 좀 어떻게 되세요? 요즘 5살 아이가 됐고요. 어린이집 보내고 짬짬이 청소년 동반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 아이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청소년 음, 동반자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어, 먼저 아이를 돌보고 시간을 보내는 거 좀 어떠세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힘들다가도 아이가 이렇게 주는 기쁨과 보람 있고 또 커나가는 그런 거 보면은 힘이 많이 나는 긍정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4살 딸아이가 있는데요. 새벽에 또 깨기도 하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그만큼 맞아요. 또 버겁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선생님 거기에다가 또 청소년 동반자라는 일을 하시는 게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한 3, 4년을 육아만 하다 보니 이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난 정말 엄마로만 살아야 되는가. 예전에는 열심히 상담도 하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나는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많이 우울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 보니 아이한테도 많이 소홀하지 않고 내 일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현장이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동반자를 생각을 했고 문을 두드렸더니 다행히도 아픔도 있었지만 돼서 나를 좀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힘이 되더라고요. 힘든 것도 있지만. 음, 음. 엄마로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한 네. 어떤 상담 일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죠. 이제 한쪽은 되게 풍성해지고 좋은데,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으로만 살기에는, 나는 어디 갔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저를 채찍을 하면서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시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엄마라는 걸 좀 한편에 두고, 나를 좀 찾아서 챙겨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갈증이 되게 많았었어요. 김성경 선생님을 또 처음 만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음.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성경 상담사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아동 청소년을 만나서 위기 청소년 상담해주는 일하고 플러스 거기에 이제 복지적인 서비스 연결을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간이 들어온 거는 이제 위지앨리스 협력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군 상담을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해왔고 또 개인 상담소를 차린 선생님께서 또 연결을 해주셔서 또 사설 기관에 상담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인터넷 사업으로 그 강사로 개인 상담하고 집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집단 의뢰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서 살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훨씬 더 예전보다 자주 제가 만났던 김성경 선생님의 활동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더 많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선생님, 처음에 제가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인터뷰를 요청드렸을 때 좀 어떠셨어요? 취지와 내용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는 사람이 아직 그 심리극이라는 거를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가끔 제가 나는 심리극 전문가인가? 라는 고민도 해보거든요. 왜 나는 그 좋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렇게 있는데 또 배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뷰도 요청해 오시니까 그래 맞아 나는 심리극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 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선생님 전화 끊고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 심리극이라는 무기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강력하면서도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경험들을 안내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맞아요. 또 다양한 또 현장에서 김성경 선생님이 심리극을 하는 모습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꼭 이번 인터뷰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도 집단 상담에서도 심리극을 활용하는 경험들이 있으신데 이 심리극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우연히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박기석 교수님이 이제 집단 상담 수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 상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만나긴 했는데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저게 이렇게 저 사람 문제를 딱 알 수 있지?
그 묘한 마술을 부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저를 많이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뭐 연극처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매체 활용도 하고 또 이렇게 춤도 추면서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저하고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법 만나기 전에 이걸 만나서 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음, 빠질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되고 좋고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절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한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우연히 만난 음, 심리극이었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심리극의 연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심리극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 매력적이고 선생님과 더 잘 맞아서 더욱이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심리극 디렉터로 활동하기까지 선생님도 어떤 과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따로 뭐 다른 이론적으로 이렇게 깊이 파면서 하기보다는 심리극을 하면서 다양한 그 이론적 접근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그 뭐 가족 치료든 인지 치료든 뭐 대상관계든 게스탈트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그냥 녹아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거를 열심히 따라가고 그거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함께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가족 치료를 할 거야 하고 쭉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미술 치료를 할 거야 하고 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틀이 없고 그냥 이 자체만 따라가다 보니 그 모든 거를 이렇게 함께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그거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옆으로 새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고 그 안에서 좀 부족한 거는 또 따로 가서 이렇게 배우고 오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저한테 있어서 이 심리그 공부는 정말 그 표대의 길잡이였던 것 같아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길잡이로서 나를 같이 함께 커져가게 했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심리극을 어떤 특정 이론에 매여서 심리극을 걸어가셨다기보다는 심리극을 배워가는 동안 여러 이론들, 여러 방식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해가면서 심리극을 실천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심리극이 단순히 내담자의 어떤 상담 도구, 또 심리치료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면도 있으셨다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러면 심리극 디렉터로 실천하면서 나의 삶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되셨을까요? 심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담자도 이제 주인공도 많이 해보고 내가 이끌어 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세션 하나하나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고민하고 또 내담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찾아갈 수 있었고 그 디렉터 하면서 이게 찾아가는 그 찾아주는 이게 내담자를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 제 거를 찾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더 저한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내담자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제가 같이 저를 많이 바라보고 저를 세워갈 수 있었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남탓만 했던 제가 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향하는 그 눈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상담이나 또 이런 집단 상담, 심리극에서 내담자를 오로지 돕고 내담자가 스스로 그 과정을 탐색할 수 있게끔 돕는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에서 주인공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리극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참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직 상담에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 그 온 가족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랐고 그 영향을 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에 되게 중점이 큰 것 같아요. 음, 원가족 안에서의 독특한 경험, 그 음, 경험이 현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사람의 현재 호소 문제와 이 원가족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 아이는 부모가 주는 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거를 보고 더 그거를 더 많이 크게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환경적인 영향에서도 받는 게 있지만 그거 역시도 내가 원래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그거를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 그것을 상담 과정에서 또 심리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심리극 과정에서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어릴 적에 부모와 관계에서 결핍된 거, 또 거절된 부분들, 또 받고 싶었던 거를 많이 받지 못하고 늘 호소했던 그런 패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을 해보다 보니 그 패턴들이 현재 생활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 내가 요구하고 받고 싶어 하고 갈급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담자들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것들이 늘 이렇게 보이고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그래서 그게 그 내담자들한테 핵심 뭐 정서나 이런 것들이 키워져 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봐서 제 경험하고 비슷하게 내담자들도 함께 그런 힘듦을 겪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심리극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네. 마샤카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나도 그거 너무 그래요. 맞아요. 아, 2016년도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6년. 그 이후에 내가 임신했거든요. 네, 17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영국 심리극 디렉터이시죠. 네네. 모레노와 젤칸 모레노와 같이 이제 동료 사이코드라마 아티스트이시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그때 우리 학회 10주년 행사에 초대되셔서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도 아이와 관련된 주제로 심리극 주인공을 했었고 또 성경쌤도 아이와 관련된 주제로 우연찮게 동시에 공동 주인공이라고 하죠. 동시에 주인공 경험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성경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본 기회가 없어서 좀 맞아요. 궁금했었거든요. 음, 그때 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그 심리극이? 어떻게 느껴지기라기보다는 음, 그 막연했던 게 그냥 편안해졌어요. 막연했던 것들을 막 내가 갈급하고 이렇게 막 매달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편안해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아이가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쵸? 어. 음, 그런데 참 그 심리극을 보면서 또 선생님 지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갈급하고 뭔가 이게 조급하고 그런 네. 마음보다 뭔가 편해지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쌤의 어떤 삶을 보니까 뭔가 이게 딱 통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가요? 네. 실제로 어떠셨어요, 선생님? 심리극 끝나고 일상은 좀 어떠셨어요? 그 이후로. 일상은 그래도 조금 매달리기는 했는데 예전하고는 좀 다르고 이제 좀 포기를 했었어요. 포기를 이제 아닌가 보다라는 포기를 했는데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하나님 딱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든 내가 원해서 내가 막 지고 갈급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게 그 장면을 제가 볼 땐 심리극 안에서 그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에서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우연찮게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강력했고, 그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무대에 아른거려요. 그것도 그 제 아이 역할을 해줬던 그 아들이라는 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아들을 얻게 됐고, 그 장면, 그 대화를 하는 그게 너무 저한테 좋았나 봐요. 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조급했던 마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음, 여전히 조급하긴 하지만 그 조급함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다른 조급함이 거. 들더라도 그 조급함에 잠시 머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기다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정말 것 같아요. 심리극에서 만났던 그 역할 속의 아들을 현실로 진짜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말로 형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때 그렇게 나누는 그 장면이 제일 콕 찍어져 있어요, 지금. 음, 저도 심리극 주인공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이렇게 정말 눈에 선하게 남아있는 심리극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또 기억하고 있는 그 주인공의 경험이 그리고 지금의 말씀이 심리극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는 주인공 또 집단원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 용기, 앉기만 하면 돼요, 앉기만.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돼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가 매우 그 도움이 되는 말씀이시고 또 아이와 관련된 아픔, 아이와 관련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내담자의 이면의 어떤 욕구들, 이면의 결핍과 갈구들을 많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모습들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욕구, 또 나의 과거의 어떤 욕구를 더 깊이 있게 보려고 많이 시도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키워진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애 낳고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을 금방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요. 예, 같이 엄마들이 애를 키우는 거를 전 많이 살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펴지더라고요. 엄마가 애한테 어떤 정서를 지금 해주고 있나. 지금 아이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이 욕구가 있을 때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 모습을 잘 보면, 어, 저의 엄마가 저렇게 했는데 그런 모습 정말 거울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정말 생동감 있이 해서 더 이거를 꽂힌 것 같기도 해요. 아이가 드러내는 욕구, 그리고 음, 엄마가 드러내는 욕구. 이 음. 욕구와 연결된 감정들을 들여다보면 서로 마치 거울처럼 주고받는 것들을 많이 보신 거네요. 네. 그리고 엄마들도 스스로 또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애를 보고 있으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말도 그렇지만, 말을 볼 때 그렇지만, 행동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더라고. 어. 이게 이제 자기,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한 4살이 되니까 확연하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 화내는 것도 똑같이 하고, 화내는 포인트도 똑같이 하고, 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쩜 똑같이 하고, 반반씩.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부모가 아이한테 어떤 거를 보여주고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주는 걸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구나. 이게 4살 되면서 아이들 성향이 확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이 봤어요. 그 전에는 비슷비슷하게 크는 모습을 봤다면
4살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거의 부모님하고 비슷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한 3, 40 케이스는 계속 제가 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원가족 안에서의 중요한 경험이 나중에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심리학 디렉터로서 심리학을 실천하시면서 또 상담을 실천하시면서 좀 나는 좀 이 부분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 역할 바꿔서 하면서 멘트 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저한테는 좀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늘 제가 쓰는 언어하고 또 내잠자들이 쓰는 언어랑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는 게 좀 저한테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멘트가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심리극에서는. 근데 그 멘트를 핵심을 어떻게 쳐줘야 되는지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심리극을 보고 관객으로서 보고 또 디렉터 공부를 할 때 그 부분에 저는 중점을 많이 두고 이렇게 인지하면서 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디렉터로서의 경험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각자의 입장마다 디렉터, 뭐 집단원, 보조자마다 좀 어떤 관점으로 이 심리학을 또 안내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특히 주인공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마음의 소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네요. 대학원에서 우연히 만나 심리극으로 내 삶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들. 특히 마치 이 심리극이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정말로 익숙하고 편한 느낌으로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경험과 상담과 심리극이 정말로 뭔가 일치감 있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제 미래의 성경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심리학 디렉터로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 심리극 장을 준비하거나 공간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음, 자그맣게 개인 상담이든 뭐 5명이든 두세 명이든 뭐 줌으로 하든 이렇게 작은 규모 안에서 좀 시작해서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도 늘 그려져요. 아, 이 장면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찰이 좀 빠를 건데. 근데 선택 못 하겠어요. 응. 그 주저주저함이 지금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언젠가는 그 산을 넘어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많은 수보다는 조금 소규모의 로서 심리극을 좀 깊이 있이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작은 공간, 많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심리극을 안내하고 싶은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면 점점 이것이 성경쌤이 원하는 장으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인터뷰 해 보았는데요. 막상 인터뷰 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떤 말을 조리 있게 좀 더 잘 해보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벌이 정리되는 대로, 마음에서 울리는 대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성경쌤하고 시간을 보낸 게 그냥 짧게만 잡아도 이제 7, 8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성경쌤이 심리극 주인공으로서의 경험, 또 디렉터로 성장하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 봤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그 과정 안에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하셨던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또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김성경 심리극 디렉터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자분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 말씀이든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고 뭐 나를 한번 성찰하고 이런 걸로만 말고 정말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심리극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 편안하면서도 나를 감싸주는 아주 묘한 치유약이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에서 김성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